어제 아침에 6시 41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이제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묵 하고 울립니다. 버스에 있는 핸드폰이 다 울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이제 수십 초 동안 계속 울립니다. 묵 하고. 봤더니 뭐 이 경계 경보 이 발령 문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뭐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무서운 문자잖아요. 이런 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에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전쟁 상황인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경계 경보 발령 끝이야. 대피해라. 어디도 대피하라는 얘기도 없어. 대피를 준비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참 황당한 문자를 받고 있는데 7시 3분에 다시 옵니다. 행안부에서 묵 하고 또 와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 황당한 거죠. 뭔지도 모르는데도 오발령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7시 25분에 또 옵니다. 세 번 와요. 세 번 오는데 묵 하고 와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걸 보면서 안보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북한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뭐 핵무기를 쐈나? 미사일을 쐈나? 불안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가 있지 않고서나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보죠. 이런 문자가 왔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일본도 똑같이 이 문자가 오는데 일본은 수년 전부터 계속 보내던 문자입니다. 이게 2023년 5월 31일 6시 30분에 옵니다. 문자도. 우리보다도 11분이나 빨리 왔습니다. 한국이 북한하고 더 가깝잖아요. 북한에서 뭘 쐈다는데. 우리 한국보다도 11분이나 먼저 보냅니다.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정확하게 옵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알려주잖아요.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된 거니까 이제 피하라.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 정확하게 어디로 대피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디가 없어요. 어디도 가라는 얘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안 알려주고 경계경보 발령이래.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통상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왜냐면 외부적인 적에 의한 외세의 침략에 의한 그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똘똘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국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6시 30분에 정확하게 발령 주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지역도 있고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이제 대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상황임을 북한에서 막 쐈다고 돼 있고 돼 있죠. 미사일 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태도와 한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쏜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경계 경보 발령 무슨 큰 난리가 난 듯 떠들어댄다 이거죠. 아베 시절 일본에서 북한 발사 때 일일이 얼럿 경계 경보를 틀어대면서 국민들에게 일부러 더 위험한 척 광고하려고 했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안보파리를 한 거예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권의 정보의 안위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태평양 정상 국가들 한 20여 개 국가들 왔는데 이거 놀라가지고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대면서.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황당한 게 이 소리에 다 기겁했어요. 뭐에 대한 경고 내용도 없어. 사건 10분 후에 경보임. 사건도 10분 지나서 어디도 대피하는 내용도 없고 얼마 동안 대피해야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뉴스에도 없어. 이런 내용이었고 잠시 동안 TV 유선도 다 안 됐고 아침 방송 자막으로 경계 경보 발령이라고 이렇게만 떴어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도 대피령 내렸다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서울 지역만 경계 경보 발령 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내려면 다 내야지. 그래서 어떤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경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의한 거라고 7시 25분에 해명 방송을 내는데, 또 합참에서는 행안부 서울시 경보 발령은 북한 발사체와는 무관하다, 이런 황당한 또 보도를 냅니다. 그래서 저도 엇박자라는 얘기죠. 7시 10분에 행안부 합참의 내용이 나왔는데 7시 25분에 서울시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문자 발송이었다라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입니다. 자,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자,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지원을 분석 중이다. 이게 이미 예고를 했던 거예요. 북한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건데 별다른 거 없어요. 별다른 거 없는데 김병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자, 북한은 6월 29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남쪽으로 쏘아 올렸다. 돼 있고, 이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성 발사 대응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또다시 큰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6시 32분에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서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오전 6시 41분에 오발령 사항임을 알렸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다르네요. 그죠? 오발령 사항을 알린 건 7시 1분이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낸 71분이었고, 그 사이에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 그렇죠.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되죠. 네이버도 불통해 하도만 접속하니까 뭔 일인가 싶어. 다 검색하니까 안 되고, 방송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국민들은. 북한 무인기와 서울상공을 헤집고 다니던 상황에는 경계 경보도 발령하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불필요한 경계 경보를 발령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대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위기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체계 관리를 일부러 유도한 건지 어떤 음모론에 의한 것인지 어떤 의심은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놈들이 왜 이런 문자를 생전 보내지도 않은 걸 갑자기 보내냐는 거죠. 미사일 한두 번 발사했나요, 얘네들이? 오세훈이가 하는 얘기가 경계 경보 혼란 사과했는데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총리실의 경위를 설명했고 판단 따를 것이다. 송구하나 안전엔 타협이 없다. 이상한 얘기예요, 이놈의. 오세훈이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미사일 그럼 발사 때마다 했어야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놓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들어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드는 거죠. 마음을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이 경계 경보 발령이고 대피하다가 웽 보내니까 몇 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 있겠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웽 하고 다 울리는 거예요. 모든 핸드폰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북한 발사 소식이 긴급 속보로 전해진 뒤에 기시다 총리가 관저에 아침 7시에 관저에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강요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기시다가 또 발언도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물체가 발사되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고, 발표를 했어요. 대피하도록 안내를 했고,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7시 5분경엔 물체가 이미 낙하했고 일본 영역에 날아오지 않았다고 추가 발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윤석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고 받았다고만 했지 어디 있는지도 없어요.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애초에 상황이 발생하고 윤 대통령이 바로 보고가 됐고 곧바로 이번 발사가 실패했다는 걸 엄청 빠르게 인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NSC 회의까지 주재해버리면 이 사안을 두고 국민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느낄 수 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NSC 회의에 나타나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했고 NSC 회의도 않고
2차 발사를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파악되면서 NSC 회의로 바꿔서 조태용 실장 주재로 열렸다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를 조태용 실장 주재로 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고만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뭐 술 먹고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당과 국민은 불안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설마 이용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심은 갈 만한 사안이다. 안튼 경보를 그렇게 수차례 빅 핸드폰에 비상경보를 발령하면서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에요. 30일에서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라고 북한에서 예고를 했던 사안이고 일본에도 통보를 했던 사안이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다 통보를 했던 사안이었죠. 이걸 두고서 서울에만 유독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정권 안보를 발휘를 해서 어떤 지지율을 만회라든지 국민들 심정을 불안하게 해서 안보 불안증을 일부러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저는 규탄합니다. 규탄하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자유만을 외쳐대면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배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루속히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